지금부터 2022년 4사분기 가계신용 잠정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경제통계국 박창현 금융통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4사분기 가계신용 잠정치 편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사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867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중 가계대출이 1,749조 3천억 원, 판매신용이 117조 7천억 원입니다. 4사분기 중 가계신용은 4조 1천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가계신용이 분기 기준으로 감소한 것은 2013년 1사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참고로 2022년 연간 가계신용은 4조 1천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가계신용의 주요 항목인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계대출은 4사분기 중 7조 5천억 원 줄며 2분기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4조 7천억 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기타 대출은 대출금리 상승 및 DSR과 같은 대출 규제 지속 등으로 12조 2천억 원 줄며 5분기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 연간 가계대출은 7조 8천억 원 감소하였으며 연간 기준으로 가계대출이 감소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금융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이 4천억 원 감소하였으며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은 3조 8천억 원 줄었습니다. 또한 기타 금융기관 등은 3조 3천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금융기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예금은행은 기타 대출 감소폭이 커졌으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되며 전체로는 감소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은 주택담보대출이 감소 전환하고 기타 대출도 감소폭이 커지면서 전체 감소폭은 확대되었습니다. 기타 금융기관 등은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 대출이 모두 줄면서 전체로도 감소 전환하였습니다. 참고로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감소 전환한 데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중 일부가 예금은행의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된 영향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신용은 연말 소비 회복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며 4사분기 중 3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연간 판매신용은 11조 9천억 원 증가하였으며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4사분기 가계신용 잠정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 조지원 기자입니다. 가계대출이 사상 처음 감소했는데 그게 디레버리징이 나타난 배경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네. 일단 지난 4사분기 가계신용이 이제 전분기 말 대비 4조 1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그 구성 내역으로 봤을 때는 이제 판매 신용은 증가했는데 이제 가계대출이 기타 대출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 7조 5천억 원 감소한 데 이제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배경으로 보자면은
부동산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그리고 가계대출의 어떤 핵심 규제인 DSR 대출 규제가 지속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입니다. 가계대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이제 편제 이후 첫 감소라고 이제 하셨고, 그다음에 금리 상승이나 이제 DSR 규제 등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현상이 지금 연착륙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경착륙으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현상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일단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은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2022년 4분기 가계 신용이 이제 소폭 감소했습니다. 4조 1천억 원. 그리고 이제 직전 3개 분기에서도 증가폭이 한 자릿수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은 최근 그 흐름은 완만한 속도로 부채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전망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뭐 올해 그 저희가 이제 4분기 말까지 이제 그 가계신용 그 흐름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이제 발표한 1월 가계대출 동향에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8조 원 감소했습니다. 이런 점을 살펴보면 일단은 이제 부채 축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향후 가계신용 흐름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 규제 완화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과 같은 신규 정책 모기지 출시 그리고 이제 은행의 가계에 대한 대출 태도 완화 등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계대출의 그런 핵심 규제인 DSR 규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대출금리도 최근에 조금 하락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점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경기 상황이 부진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가계신용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조미연 기자입니다. 그 판매 신용이 사상 최대로 이렇게 늘어난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판매 신용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카드 등으로 이제 외상 구매한 그런 결제 대금 중에 이제 미결제 잔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 신용이 지난 8분기 연속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4월 이후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소비가 회복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데일리 최정희입니다. 그 4분기에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대출 감소 폭이 예금은행보다 더 큰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난 4분기에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이 3조 8천억 원 감소하였고요. 예금은행은 4천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단은 일부 그 요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심전환 대출 관련한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환 대출이다 보니까 안심전환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에 가계 대출 총량에는 가계 대출 총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3차 안심전환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제2금융권에서 이제 기존에 취급되었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안심전환대출로 이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금은행으로 이제 취급이 전환되다 보니까 업권별로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이 좀 이제 부분이 예금은행으로 이동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 중에 상호금융 쪽에서 감소폭이 좀 크게 나타났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상호금융이 주로 이제 담보대출을 주로 하는 그런 관행을 이제 대출 관행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런 어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좀 강화한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